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사비 증액 청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사태에서도 결국은 공사비 증액 청구의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에서도 공사비 증액 청구가 가능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나 지식산업단지나 대규모 건설 공사, 이런 대규모 건설 공사는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죠. 전문가들이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부터 사업성 검토를 위한, 이게 사업성이 나오는 땅이냐, 사업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개발 PM사가 개발을 합니다. 개입을 합니다. 목적 부지에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 분양성 검토 전문가 집단이 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양 시점에 예상 분양 매출금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지 거래 사례 등을 분석하고 또 거시경제까지 고려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통계 비법을 사용해서 예상 가능한 분양 매출 규모를 도출한다. 그래서 정확한 비용과 그리고 정확한 예상 분양 매출을 산정해서 사업성을 검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허가관청이나 주택보증공사 등의 대관 업무도 전문가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이즈 있는 개발 사업의 경우는 각 분야에 전문가 집단이 개입을 하죠. 도급계약서를 하나 쓴다, 또는 도급계약서를 쓴다, 또는 공사비 증액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쓴다. 다 도급계약서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다 전문가 집단이 개입을 해서 빈틈이 없이 철저하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세대 빌라, 이런 소규모 다세대 빌라와 같은 소규모 건축 사업이다. 이런 경우는 좀 신탁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또 PM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전문 PM사가 개입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건축주는 경험이 없어요. 건축주는 경험이 없다. 그래서 시공사로부터 허가도면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요. 허가도면을 가지고 계략적인 도면 가지고 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세한 스펙이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정확하고 확정적인 견적이 아닌 계략적인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픽스된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믿었겠지만 나중에는 견적 내역이 없다, 빠져있다.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를 달라, 반드시 청구당하게 된 거죠. 상상치 못한 추가 공사비 청구에 건축주가 응하지 않는다면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던 시공사라 하더라도 유치권 포기각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실력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고 결국에는 시공사 요구를 건축주가 전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건축사업을 어렵게 진행했지만 적자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라고 검색을 해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 권장하고 있는 도급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 청구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도급계약서 22조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그러니까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랐다 이거죠. 인건비나 자재비가 올랐다. 이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이제 도급계약 체결 후, 뭐 90일이 경과를 했다.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잔여 공사에 대하여 산출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뭐 철근값은 얼마고 레미콘 값은 얼마고 이런 가격의 변동으로 경과한 거죠. 변동으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올랐다. 그렇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표준 도급계약서에 써 있어요. 다만 도급인의 건축주의 책임 있는 사유, 건축주가 공사를 못하게 했다든지 태풍, 홍수, 태풍이 왔다든지 홍수다. 홍수는 또 뭐까지 홍수인지 좀 애매하죠. 그리고 폭염, 아니 뭐 30도 넘으면 폭염인 거냐, 아니면 35도 넘어야 폭염인 거냐, 이것도 애매하죠. 한파, 이것도 뭐 영하 0도 이하는 한파인 거냐, 아니면 영하 15도는 떨어져야 되는 거냐, 이것도 애매하긴 합니다. 악천후, 어디까지 악천후인지도 애매하죠. 그리고 미세먼지도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미세먼지인지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표준도급계약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주 개인보다는 건설업자 편에 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특약을 기재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건축주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별도의 특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단줄 하시는데, 표준도급계약서는요 이렇게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등락액이 뭐 3% 이상이다. 보통 오르잖아요. 보통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오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 얘기지만 거의 30% 이상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의 증액 사유가 되는 거죠. 공사금액의 증액 사유가 돼서 어느 정도 둔촌조공 같은 경우도 조합하고 합의가 됐는데, 그 합의사항을 깨니까 그 시공사에서는 유치권까지 행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 금융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한두 푼 꾼 것도 아니고 나날이 매일같이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런 거 전부 다 발주자 내지 조합원 내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 이상 올랐다,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서 90일은 3개월이죠. 3개월이 지나서 원자재 가격, 인건비 3% 이상 올랐다,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 시공자는 올려달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그리고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도 추가가 된 거죠.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은 52시간을 갖다가
어떤 정당 같은 경우는 토요일도 휴일로 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52시간도 이제 제한을 받아서 줄어든 건데 더 줄어들 우려도 있는 거죠. 이런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이고 보통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런 경우는 계약 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 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올려달라, 이거는 3개월 뒤에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더워서 인력 섭외가 어렵다, 너무 추워서 공사도 못했다, 다 그게 그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이 들어가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계약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한다. 10%를 초과한다. 레미콘 가격이 10%를 초과한다. 그러면 자재 가격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조정했다면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쓴다. 표준도급계약서를 썼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사업을 한다 할 때는 총 공사 금액의 3에서 5% 정도는 추가 공사비로 지출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 사업수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사업가의 마인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내역서에 근거한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부실한 허가도면, 보통 그렇게 하죠. 이런 걸 근거로 부실한 시공사로부터, 소규모 건축은 부실한 시공사가 많거든요. 이러한 부실한 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도급 금액의 조정, 올랐다고 조정을 요구한다든지, 또는 이 내역서에 없어요. 견적서에 빠져있네요. 도면이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안 넣죠. 이런 식으로 추가 공사비 내지 막무가내식의 공사비 증액 청구를 당할 수 있어서 공사비가 심지어는 2배 이상 증가해요. 예전에 평당 400 공사할 때요, 800의 공사를 마무리한 그런 분도 있어요. 잘생긴 얼굴이 완전히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건축주가. 그래서 결국에 있어서는 사업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자세가 뭐냐면, 허가주면 쪼가리 가지고 견적을 내면 안 되고 적산업체에 의뢰해서 공내역서를 받아서 물량 산출이 가능한 상세 도면을 작성해서, 상세 도면이 있어야 그 적산이 가능한 거죠. 견실하고 평판도 좋은 시공사 선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니까 상세 도면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평판도 좋은 시공사, 거기에 맡기면 정말로 양식껏 공사를 하거든요. 사실 현대건설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증액 청구합니다. 다 법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표준 도급계약서도 있고 또 증액 청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양아치 소기업 같은 경우도 막무가내로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래서 증액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근데요, 양심이 있는 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건설회사가요. 그리고 소규모 건설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설은 건축주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전 재산을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건축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추가 공사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건축주도. 그러다 보니까 양심 있는 소기업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죠. 청구하기 어렵다 이게. 그래서 정말 유례없는 공사비 그 증가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증액 청구합니다. 그리고 사이즈 있는 건설 규모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전문가들이 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수지표를 짤 때. 근데 양심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번 사태에서 많이 무너졌고, 물론 살아남은 자들은 뭐 좋은 세상을 보겠지만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사정이 아니다. 쉽지 않다 이거죠. 물론 도급계약서에는 청구할 근거가 있지만 이렇다는 거죠. 참고로 표준 도급계약서 22조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 그러니까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약정을 했다. 야,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나 증액 청구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특별히 약정을 했다.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은 추가 공사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최근 대한건설업협회가 국토교통부에 질의 해신을 했어요. 최근의 경제 상황과 같이 아니 인건비나 자재비가 짧은 기간에 30% 이상 올랐다? 말이 되느냐? 사실 양심 있는 소기업은 이윤이 얼마나 될까요? 공사 이윤이 3%, 많으면 5%,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 정도밖에. 물론 비양심적인 양아치, 대기업, 규모의 경제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든 뜯어내겠죠. 그러나 양심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니 마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10배가 오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경우에 증액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까지 한 거야. 도급계약서에 증액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까지 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쩔 거냐 했을 때 30%까지 뭐 단기간에 올랐다는 거는 아주 비정상적인 물가 변동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약정은 불공정한 약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민법 104조에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 요거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기초하였던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는데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독일에서 종전 후에 막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 막 화폐가 종이 쪼가리처럼 취급될 정도로 그때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때. 근데 이것도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 아니냐. 그래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이러한 공사비 증액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불공정 약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다 이거죠. 요번 것만큼은 무효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조문 및 질의 해신의 결과를 참조하되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내지 건축주는 설계비 조금 더 들여서 상세하게 도면을 그리고 스펙을 확정하고 견적서를 디테일하게 짠 다음에 평판도 좋은 그러한 시공사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시공을 맡기는 것이 정말 양심 있는 소기업은
이렇게 30% 올랐어도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지 건축주한테 청구 안 해요. 안 한다고. 너무 착하게 사나?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를 줄이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 도급 계약서에 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물가 변동 시 증액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배제하는 특약. 요거를 배제하는 특약. 그러니까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했다. 그 효력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아니 영업이익이 3%다. 근데 5% 10% 올랐다. 5% 10% 올랐다. 이윤이 3%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10% 이렇게 예상을 해도요. 이것저것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나 자재비가 10% 올랐다. 그래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증액 청구 허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유효하다 이거죠. 유효하다. 다만 최근에 아마 한 30%까지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그것도. 단기간에 공사기간 동안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쩔 거냐 이거죠. 이런 경우는 요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공사비 증액 청구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있다. 요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떨 거냐? 앞으로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유동성이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것저것 다 올랐잖아요. 다 오르니까 공사비도 갑자기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집값도 올랐고 공사비도 올랐고. 근데 조정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 과정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진 않겠죠. 따라서 지금은 도급계약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제 특약을 하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99.999는 유효하다. 근데 0.001% 최근의 상황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겠지만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서 99.999%는 표준도급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요거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 청구와 관련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